네, 저는 생명의 숲 신혜영 활동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녹지 불평등,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도시숲, 녹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해오신 교수님들 앞에서 발제를 한다는 게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녹지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던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라는 긴급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빨라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산불 등은 올 여름 전 세계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정책은 일상화되었고 또 시민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로 표출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한 연구 내용들은 사실 앞서 박근영 교수님께서 충분히 또 공유도 해주셨고요. 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도시화율이 91%를 넘었다는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체감됐던 미세먼지, 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나 탄소만큼이나 위협적이라고 말하는 오존의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지역 간의 격차,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민의 스트레스, 우리는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녹지, 공원, 도시숲은 또는 나무 한 그루는 숲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기능을 하고 있죠. 실제로 구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했다라고도 하고요. 또 숲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또 적응의 방안으로 자연 기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숲은 탄소 저감의 기능뿐 아니라 도시 온도를 줄여주고 크고 작은 녹지들은 도시의 빗물 순환을 도와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숲은 대기 정화,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들여다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도시의 녹지, 숲은 도시민의 건강한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숲에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공원 녹지 면적을 살펴보면 공원, 도시공원, 도보생활권 공원의 전체 자치구별 격차가 14배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권이 축소되면서 가까운 거리의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도보생활권 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8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9제곱미터인데 반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시내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 미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녹지 변화를 살펴보면 그 토지 이용 유형에 있어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지 유형에서 볼 때는 구경 녹지나 주거지 녹지가 상당 부분 증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인공 조성된 녹지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지금 현재 상위 5위에 있는 영등포구의 경우 불과 몇 년 전에는 금천구, 동대문구와 함께 1인당 공원 면적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지역이었는데 대단히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조경 녹지와 기부채나 공원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이 서울 시내 5위로 수직 상승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5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도 계신 김용국 박사님 연구 도표에서 그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의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423개 행정동 가운데 생활권 도시공원이 전혀 없는 곳도 7개 동이나 되고 당시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70%가 1인당 한 평 이하의 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 면적을 가진 환경에서 거주한다는 사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조금 감성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시내버스를 거의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어느 정치인의 연설에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6411 서울시내 버스인데요. 서울시의 서남단 구로구에서 출발해 4개의 자치구와 구도시, 신도시를 아우르는 노선입니다.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 여기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의 청소 노동자들을 부로 대림해서 강남으로 새벽에 실어 나르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버스로 유명한 노선입니다. 저는 이 버스 노선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구로에서 강남까지 가는 1시간 30분 동안 저는 서울시 공원 녹지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박근영 교수님께서 가로 녹지가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실제 그렇구나를 현장에서 저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시기에도 좌측 구도시의 도로변으로 보이는 녹지는 볼품없게 전정돼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로수들이 전부인 반면에 우측의 서초 강남권 녹지대는 잘 정돈된 띠녹지의 풍성한 가로수들과 또 고급 아파트들의 공원 같은 조경 녹지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영등포구에서 공원 현장들을 조사하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림동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또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경계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인데요. 이 사진 첫 번째 사진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이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영등포구청에서 소공원으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한 곳이었어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래 낡은 벤치가 있고 울타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낡은 벤치 사이사이엔 어디에선가 주민들이 주워다 놓은 버려진 의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주변 시가지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나무그늘 아래서 동네 주민과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실상 이 주택가에서는 유일한 녹지였습니다. 그 하나둘 버려진 의자를 가져다 놓았을 어르신들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었고요. 특히나 바로 이곳에서 보이지만 담장에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는 없는 아파트 조경 시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꽤 불편해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녹지 불평등 왜 문제일까요?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팬데믹의 시대에도 도시의 공원 녹지는 재난 대피,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공원 녹지는 우리가 전통마을 숲이라는 개념도 있듯이 예로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장이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기본 인프라의 제공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녹지 불평등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의 불균형, 도시계획의 문제, 주거 문제, 많은 매우 거대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녹지 확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학교의 결정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는 1,500m, 1.5km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교육환경평가서 등의 고시에서는 그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 30보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녹화하고 개방한다면 도시민의 녹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공원 면적이 서울 시내 자치구 중 하위 6번째인 노원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2개소의 학교 숲을 만든다면 도시 내 근거리 녹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숲은 1999년부터 학교의 숲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업, 산림청,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국에 800개에 가까운 학교의 숲을 만든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생명숲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교 숲 중에 하나인 안양 신기초등학교인데요. 여기도 이제 보이시죠? 이 다세대 주택이 많은 이 공간에서 이 학교의 녹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을지는 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생명의 숲뿐 아니라 사실 여러 단위에서 학교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숲이 더 보편화되고 녹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합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학교 운동장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여가와 체육 활동을 위해서 개방되어 왔는데요. 학생의 안전과 코로나 방역 때문에 현재는 폐쇄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학생 안전을 고려하되 녹지 소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 숲이 학교 공간에 매우 부수적인 시설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특히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학교 숲 조성 모델의 변화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폐교를 공원으로 전환하거나 운동장의 많은 부분을 숲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 숲 관련 지원 정책들을 녹지 소외 지역 중심으로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겠고요.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화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 협력 확대도 역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 조성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에서 특히 녹지 소외 지역에 해당하는 구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공원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린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자투리 땅을 찾아 녹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노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만 해도 여러 가지 특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확보나 조성 비용 확보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대상지 발굴에서부터 조성 유지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누적되고 공유되고 확산될 때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투리 공간 활용 녹지 조성이 확산되고 특히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원 녹지 도시재생들 제도 간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진은 서울시 중랑구 묵동의 사례인데요. 이 동네는 구도시, 그리고 중랑천의 복개 구간 위에 위치해서 가로수 하나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여기를 중랑구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고 또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골목길 벽면 한 구간을 주민들과 함께 녹화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봉사단과 함께 디자인과 식재 과정의 참여를 경험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에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생활권 공원의 질적 개선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서울시에만 2,100개가 넘는 생활권 공원이 존재합니다. 그중 20년 이상 된 공원의 수가 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권 공원은 사실상 자치구의 역량과 예산 역량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질적 차이에 큰 편차가 있고 또 수목의 생육 환경 악화,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공원 녹지 서비스의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가로 그 공원 현장을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사진에서와 같이 과도한 이용과 노후화로 인해서 토양 답압이 심각한 나대지들이 많고 낡거나 위험한 시설물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오래돼서 크게 자란 교목들이 그늘을 충분히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중충이야 식생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대지화 된 곳들이 많고 어둡고 낡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 시가지의 다세대 주택단지에 오아시스처럼 존재하는 소공원들, 마을마당들, 이런 자투리 쉼터들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도시가지 중심의 생활권 노후 공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우선순위에 밀려나가는 소공원부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염이나 코로나 방역 대응을 위한 디자인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고립된 사람들, 주민들 간에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상호 간의 사회적 돌봄의 거점으로도 역할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후공원 리모델링은 시설물 개선이 필수적임에 따라 필요 예산의 규모도 크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간 자원의 연계가 여기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사진은 영등포구에 진행한 생명의숲 사례인데요. 주변에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작은 공원 주변에 급식소를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이 연석에 의자가 없어서 연석에 줄지어 앉아 계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다밥이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대지를 개선하고 벤치 시설물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인원이 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근린공원을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하는 공공재지만 공원 이용 여건에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 관련한 내용 아까 교수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입니다. 단순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을 말하지 않고요.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장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니버셜 디자인, 무장애, 베리어 프리 이런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생명의 숲이 서울시 강서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예산과 공원 규모를 이유로 생활권 공원의 무장애를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가까운 공원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약자들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은 휠체어를 타신 이용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그 작은 턱을 발견한 이용자분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생명의 숲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상을 반영해서 생활권 근린 공원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고 공원 이용 시설의 정형화를 탈피하고 이동약자 시각으로 보완과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원 이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인증제 등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 독려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과 같은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은 근린공원에서는 거의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또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사전에 무장애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겠고 또 이러한 고속도로 안내 유도선과 같이 현장에 무장애길이나 산책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정보 제공도 적극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시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녹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 녹지가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높아져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생활권 공원 녹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도시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숲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 공원 녹지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개선과 함께 시민의 참여 또 다양한 자원의 연계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숲 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실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ESG 경영전략 그리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기업의 민간 자원이 이 녹지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좀 더 보다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숲은 1998년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 전문가, 기업, 그리고 행정과 함께 힘을 모아서 숲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누리는 5분 거리의 숲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